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58,000원을 넘어서 56,000원을 붕괴하고 말았어요. 결과적으로 오늘 종가 마감이 55,700원인가 800원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 주가가 반등할 기미가 없고 외국인이 살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계속해서 몇백만 주씩 매일매일 매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계속 팔다 보니까 그거를 받는 사람들은 바로 개인이죠. 개미 투자자가 계속해서 그 물량들을 매수로 반격을 하면서 막아내고는 있지만 외국인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그 보유율 자체가 40%가 넘어가기 때문에 외국인이 매도를 시작하기 했다 하면은 지금 결과적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아무리 막는다 하더라도 뚫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빠지고 있는 상황 중에서 엔비디아와 TSMC 같은 경우는 최고점을 얼마 전에 돌파를 했고요. 삼성전자 주가는 신저점을 기록을 했죠. 그래서 엔비디아와 TSMC가 반대되는, 그 삼성전자와는 반대되는 지금 주가를 보이고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래픽 카드 업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GPU 업체인데 엔비디아가 지금 성장이 되면서 지금 뜨고 있는 회사가 TSMC와 SK 하이닉스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도 비메모리 반도체 SK 하이닉스와 같은 거를 만들고 있는데, 그 왜 삼성전자가 왜 뒤로 후퇴됐는지 그거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HBM이 이번 삼성전자 주가 하락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HBM 같은 경우는 이제 D램 메모리를 이제 여러 개를 쌓아서 만든 건데요. 이게 GPU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게 수익률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를 팔 때마다 거의 30%대에서 40% 가까이 수익이 나는 거라, 이거를 많이 팔면 팔수록 이거를 제조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출액이 나온 만큼 영업이익률도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 있는 거는 SK 하이닉스사의 HBM3 제품이고요. 삼성전자도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삼성은 안 되고 하이닉스만 되었는지 봐보도록 할게요. 우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 3월부터 HBM3 8단을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SK 하이닉스의 주가도 바뀌었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오르면은 하이닉스가 오르고, 떨어지면은 같이 떨어지는 그런 주가를 보였는데,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만 원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다시.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도 최근에 신고점을 기록을 하면서 그게 영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걱정이 없어 보입니다. 그 이유가 4분기에는 HBM3 12단 제품을 납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12단 제품까지 엔비디아로 전부 다 납품이 갈 예정이고요. HBM4 같은 경우는 내년 하반기 양산 후 바로 그 엔비디아에서 만들고 있는 AI 가속기가 있는데 블랙웰 울트라는 제품에 탑재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HBM3 품질 테스트를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요. 아직까지 그 테스트가 진행이 안 된 거에 대해서, 통과가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살짝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현재 적자가 3분기에 1조 원 정도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부사장이 나와가지고 우리 삼성의 파운드리 기술력 같은 경우는 어떤 경쟁사한테도 뒤처지지 않을 정도다라고 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지금 파운드리 부분에서 TSMC와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부사장이 나와서 말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미 격차가 너무 벌어져서 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고, 이미 주가가 그에 대한 대답을 대신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도 마찬가지로 HBM4 같은 경우를 내년 4분기부터 대규모로 생산을 할 예정이고요. 3분기쯤부터 하이닉스보다 앞서서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에게 마지막 하나로 남아있는 거는 HBM4를 하이닉스보다 빠르게 생산을 해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는 게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이닉스보다 왜 삼성이 잘 나가다가 하이닉스보다 뒤처지게 되었냐라고 보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17년, 2018년, 2019년부터 계속해서 이 D램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이 HBM을 최초로 개발한 업체로서 계속해서 투자를 늘려갔습니다. 하지만 삼성 같은 경우는 HBM이 앞으로 크게 성장하지 않을 것 같다 해서 축소를 시켰고요. 그에 대해서 원가 절감까지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경영진의 판단 미스로 인해서 지금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적자가 계속해서 나고 있고 HBM 같은 경우도 느리게 양산이 시작되면서 엔비디아 쪽에 납품을 먼저 하지 못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꾸준히 투자를 하는 업체가 결국 먼저 가져가게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실적 같은 부분, 주가 같은 부분도 더 높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욕을 가장 많이 먹고 있는 이유가 경영진이 HBM 투자 같은 경우도 축소를 시키고 그 다음에 원가 절감을 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갑자기 떡상을 하면서 이 부분을 삼성전자가 예측을 하지 못했고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뿐만 아니라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실적이 지금 상황을 대변을 해주고 있는데요. 하이닉스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7조 300억으로 사상 최고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지금 HBM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DS 부문 영업이익만 봤을 때 6조 4,50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까지는 삼성 DS 부문을 봤을 때 하이닉스에 비해서 월등히 앞서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HBM이 뜨면서 하이닉스가 역전을 한 상황이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4분기가 남아있긴 하지만 4분기 때는 하이닉스가 대략 영업이익이 9조에서 10조가 나올 걸로 보여지면서 삼성과의 그 격차가 더 벌어질 걸로 증권사는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HBM 12당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가 먼저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기로 결정이 나 있기 때문에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당연하게도 삼성이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삼성과 같은 상황에 놓인 회사가 있죠. 바로 인텔이라는 회사입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 잘 나간 CPU 회사였어요. 엄청나게 잘 나갔고 반도체도 잘 만든 회사였습니다. 근데 인텔 같은 경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영진의 판단 미스로 판도가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1등이었던 업체가 현재는 거의 꼴등, 그 다음에 심지어 인수를 당한 애 만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텔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지금 주가만 보더라도 형태가 삼성전자가 하락한 정도와 비슷한 상황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더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인텔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하락이 많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지금 인텔 투자자 같은 경우도 많은 손실을 가지고 있고 삼성 같은 경우도 8만 원대 주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만 원대 주주분들은 손실 수준이 거의 30%가 넘어가는 그런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삼성전자가 이 부분을 깨고 주가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HBM4의 이 사활을 걸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만약 이 HBM4도 하이닉스에게 밀려가지고 생산이 늦어진다, 양산이 늦어진다 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삼성이 완전히 후퇴가 되는 계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휴대폰이나 가전을 잘 만든다 하더라도 반도체라는 거를
제대로 끌고 가지 못하면은 삼성전자의 주가 반등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현재로서는 5만 원 초반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투자하기에 있어서 이 삼성전자가 하락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꼭 생각을 해 보시고 알아보시고 물타기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